안녕하세요. 한해서울입니다. 5월 28일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랠리를 이어간 모습인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보통 200일 이평선 돌파는 장기적인 강세장 진입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증시를 밀어올린 가장 큰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뉴욕 연은 총재는 올 하반기에 상당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피력했고요.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은 일어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덕분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그동안 크게 올랐던 주요 기술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날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EU 집행위원회가 7,5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19 회복 기금 조성 방안을 제안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계획은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으로 동력을 얻게 됐는데요. 그동안 독일은 EU 공동 부채 마련에 반대해 왔잖아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네요. 이제 EU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으면 기금 마련이 현실화되는데요. 이 경우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시장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한 가지 큰 산이 버티고 있죠. 미중 갈등은 여전한데요. 중국은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에 미국은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 지위 박탈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서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미국 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 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이 특별 지위를 박탈당하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하고요.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과 또 미국 내 자산 동결의 제재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홍콩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군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어요. 전투 태세라니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7월 인도분 WTI 전거래일보다 4.5% 떨어진 배럴당 32달러 8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기는 했는데요. 11년 만에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대로 전망했고 전인대 폐막을 앞두고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가 부각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3%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미중 갈등 심화 우려에 빅텍과 스페코를 포함한 방산주가 급등했고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진단키트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테마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은행주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중 5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미중 무역 갈등과 대두, 사료의 관계. 도대체 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대두와 사료 관련주들이 오르는 걸까? 한 번쯤 궁금증 가졌던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샘표, 풀무원,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이 미중 무역 전쟁 탓에 올랐다고 해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거든요. 오늘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대두 시장에서 미국과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전체의 80%가량을 생산하고요. 중국은 전체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입니다. 중국은 어쩌다 대두 수입 대국이 됐을까요? 사실 중국의 대두 경작은 5,000년에 달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요. 1995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두의 순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대두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중국인의 식습관 변화입니다. 곡물을 주로 섭취하던 중국인들이 개혁 개방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육류 섭취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육류를 많이 먹는 것과 이 대두 소비 증가가 무슨 관계냐고요? 대두로 기름을 짜게 되면 콩기름이 되고요. 이때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깻묵이라고 하는데 이 깻묵이 바로 돼지와 닭 등의 가축의 사료로 쓰입니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돼지 사료도 많이 필요한데 그 사료의 원료가 되는 것이 대두이기 때문에 대두 소비량이 늘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음식은 기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한 대두 수요도 꾸준히 많겠죠. 결론적으로 대두 수요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체 공급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수입량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고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두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대두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산 통신 장비 등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두 나라 모두 좋을 게 없어요. 미국은 수출을 못하고 대두가 남아 돌아서 문제가 생기고 중국은 그 많은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기죠. 미국, 중국 싸움에 대두 터지는 격이에요. 그런데 왜 대두 관련 종목들은 오르냐고요? 보세요. 중국이 미국의 대두 수입을 제한하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국제 대두 시장에서 대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대두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샘표와 풀무원, 사조대림, 신송홀딩스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대두를 원료로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와 식용유를 생산하잖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료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중국은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대두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줄였다? 그러면 사료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사료를 만들 원료가 부족하니까 사료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됐을 때는 중국 돼지 농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어요. 중국 사료 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사료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고요. 이에 국내 사료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현대사료와 우성사료,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밤스토리 등 사료주가 급등세를 보였죠. 자, 이제 미중 무역 갈등과 대두, 또 사료와의 관계가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남은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인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중국은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거든요. 미국이 홍콩 특별지휘 철퇴 수순을 밟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중국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강대강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미래 기술로 꼽았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개발을 포함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24조 원을 편성하겠다고도 밝혔어요. 도대체 양자 컴퓨터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보다 정보 처리 능력이 수십억 배나 빠른 신개념 컴퓨터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적용했고요. 일반 컴퓨터는 모든 언어를 0 아니면 1, 두 가지로만 처리하는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중첩 가능성도 포함해서 0이면서도 1, 그래서 00, 01, 10, 11, 총 4가지 정보를 동시에 담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요.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길이 있고 그중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싶다고 하면 일반 컴퓨터의 경우에 10개의 경로를 하나씩 다 계산한 뒤에 비트에 저장된 각각의 결과를 비교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10가지 경로가 중첩됐다고 생각하고 한 번에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무한대로 많은 빅데이터 연산의 활용도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되고요.
빅데이터의 최적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이자 또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표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 와닿을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리자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후보물질을 발굴해내는데 슈퍼컴퓨터를 활용했어요. 8천여 개의 화합물을 분석해서 후보물질 7개를 출현했죠. 하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는데요. 이럴 때 양자 컴퓨터가 신약을 설계하거나 방대한 임상 정보에서 최적의 맞춤형 치료법을 최단 시간에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발맞춰서 연구에 박차를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주로는 드림 시큐리티와 우리넷, 우리로, 솔리드, IA 네트웍스 등이 꼽히고요. 오늘도 오름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기술인 만큼 관심 갖고 공부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